저는 수년 동안 다이어트 코칭을 해왔는데요. 저는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인가 봐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질과 상관없이 살찌는 습관을 잡으면 반드시 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치료 1세대 의사 강재영 교수 또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간혹 몇몇 환자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덜 먹어도 체중이 안 줄어요. 저는 원래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강재영 교수는 오랜 비만 치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열량이 없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찌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28년째 진료하면서 그런 유형은 못 봤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그런 유형이라면 연구해야 할 1호 환자가 될 겁니다. 체질 타령을 한다는 건 살을 못 빼는 게 아니라 안 빠지는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찌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면 살은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개해드리는 2가지를 참고하고 따라해보시면 살이 빠지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살 빠지는 유형의 사람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거의 늘 밥을 반 이상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궁금해서 물어보니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 밥을 적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료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체구는 큰 편이었고 저보다 늘 밥을 적게 먹곤 했는데 안타깝게도 살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동료가 간식을 먹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 때마다 양을 적게 먹으니 금방 허기가 진다며 틈틈이 간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과자나 초콜릿, 빵 같은 간식을 말이죠. 저녁도 적게 먹고 참다 입이 터져서 야식을 먹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예전 직장 동료와 살찌는 혹은 살이 안 빠지는 회원님들이 이와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 밥은 확실하게 줄여서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밥량을 너무 줄인 나머지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다른 음식 섭취가 늘어납니다. 밥은 줄이고 반찬을 너무 많이 먹거나 밥은 적게 먹고 간식으로 과자, 빵, 음료를 더 찾아 먹거나 밥은 덜 먹고 건강한 음식이라며 과일, 유제품, 고기, 견과류 등을 맘껏 먹으니 당연히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과식할 필요는 없지만 영양상으로 든든함으로 만족을 주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배부름을 1차적으로 충족해야 감정적인 식욕에 대해서도 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체는 영양상으로 충분히 먹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에만 치중된 식품을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또 다른 음식이 당기게 되죠. 식사는 영양소가 많은 음식으로 끼니답게 먹고 불필요한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이든 아니든 자주 먹는 습관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여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꺼버리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식습관 중에서 눈에 보이면 먹고 요리하다가 먹고 아이들이 남긴 음식 먹고 심심하니까 먹고 이런 식으로 자주 먹는 식습관이 있다면 단연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위험한 습관입니다. 운동을 깨작깨작하면 생기는 일. 운동의 이점은 무수하게 많고 건강이나 다이어트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로버트 마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생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변화가 생기면 거부감이 들고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다면 아주 쉽고 작게 시작하거나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저와 다이어트 코칭을 하는 회원님들 중에 운동 미션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운동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최소 1시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해야 운동 효과가 있어.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해야지. 러닝머신을 하려면 30분 이상 격렬하게 뛰어야 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하기도 전에 질려버리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운동을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제대로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운동은 깨작깨작 가늘고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코칭 회원님들과 운동 미션을 세울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짭니다. 예를 들어 일단 헬스장 가기, 러닝머신 10분만 걷기,
운동복 챙기기, 헬스장 근처 맛있는 샐러드 가게에서 밥 먹기, 운동 못 갈 때 30분 정도라도 걸어서 집에 가기, 매일 한 번 5층 이상 계단 오르기, 닌텐도 운동 20분 이내로 하기 등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운동 계획을 낮게 잡아서 운동은 참 할만하고 재밌는 거구나 라고 느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 낮은 강도로 계획을 짜면 운동을 하는 것이 점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신진대사도 늘어나서 에너지를 잘 태우는 몸,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을 통해 정신도 신체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 역시 과거에는 다이어트 할 때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가 끝남과 동시에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만보 걷기와 계단 오르기, 일주일에 요가 1회에서 3회, 그리고 헬스 1회에서 3회 정도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운동은 작정하고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작깨작, 가늘고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 실천하기 쉬운 행동들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다시 작심삼일을 반복해보세요. 그 시간들이 모이면 성공하는 날들이 실패하는 날보다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이어트 말고 리버트 하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